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개혁신당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뭉친 듯, 뭉치지 않은 듯,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뭔가 일 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될 것 같습니까? 빅텐트가 일단 됐다. 왜냐면은 그 제3지대에 있는 정파들이 한데 모인 건 이제 사실이거든요.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그렇게 모였고, 이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창당대회도 하고, 당 조직도 갖추고,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는 합니다. 이 빅텐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날림공사다. 급조한 텐트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치면은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양생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위에 또 집 짓고 그 위에 또 집 짓고 이 네 개 정치 세력이 자기네들 각각 창당하고 뭐 준비 뭐 발기위원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준결승전 치르듯이 그쪽에서 다 또 합당하고 최종적으로 합당하고 결승전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양생기간도 없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창당했다는 거 제대로 창당한 것이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날림 부실공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붕괴 위험이 있는 겁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인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조응천. 물론 조응천에게는 두 명이 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념적 기반이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던데요. 이념 기반? 아이고 이건 한국 정치에서는요 이념 기반이라는 건 좀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른바 명분이라는 건데요.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요. 사실은 그래야 그게 정치죠. 근데 우리 현실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처럼 좌우의 경계가 희미할 때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국면이 많고 국회의원들은 철새예요. 본질적으로. 자기 금배지만 보장이 된다면 이게 보수파인지 좌파인지 이런 거 전혀 안 가리는 그런 풍토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구와 비례 후보 이거 어떻게 나눠 먹기 할 것이냐. 그때 짬짬이와 갈등. 이게 이제 날림공사의 붕괴 위험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빅텐트 개혁신당 4월 10일 선거 끝나고도 그대로 존속할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선거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찢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를 이겨도 그럴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선거 지면은 아이고 그 이튿날 없어집니다. 그 이튿날. 당명을 어떻게 하느냐, 당대표를 누구로 하느냐, 주요 당직자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모양을 갖출 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돈 문제가 남고 조직 문제가 남습니다.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갈라먹기 해야 되고, 안배해야 되고, 짬짬이 해야 되고, 둘이서 할 때도 그토록 힘든데 넷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제3지대 돌풍이 될 수 있느냐? 혹은 턱도 없다. 찻잔 속에 미풍에 그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에 이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조응천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지역 기반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는 뜻이지요. 이념 차이, 아니 어떻게 이준석하고 류호정하고 같은 당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준석과 이낙연이 같은 당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3월 20일 이전에는 모든 걸 확정해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틀림없이 뭔가 폭탄이 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개혁신당 빅텐트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텐트를 쳐야 된다. 날림공사든 부실공사든 일단 가운데 중앙에다가 큰 폴대 하나 세우고 텐트를 지붕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자신들의 정치 슬로건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뭐 여성도 군 복무하게 하자, 뭐 그 어르신들의 무임 승차권 폐지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거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준석이 그거 주워 담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만 몰두를 했는데 자기네들의 통합 정체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구태여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죠. 비빔밥. 네, 비빔밥. 4가지 나물을 섞은 비빔밥. 비빔밥일 경우에는 누가 밥이고 누가 나물이고 누가 고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아마 주도권 경쟁이 말도 못할 겁니다. 특히 이낙연과 이준석 둘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기호 3번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요. 이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 기호 3번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뭔가 잘못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배지가 4명 있잖아요.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양양자. 그래서 금배지가 3개만 더 오면 정의당을 누르고 기호 3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거기에 금배지가 수십 개는 갈 겁니다. 따라서 기호 3번, 4번도 여야 정당의 위성정당이 그 기호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당이 기호 5번, 6번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그 공천에서 탈락된 그런 사람들이 이 개혁신당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역구보다는 이제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개혁신당 말이죠.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대여섯 군데를 추려서 보고 있다. 수도권에 우선 많고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랬는데 참, 그쪽 유권자들이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유권자를 놓고 이준석이 그쪽 골라 잡습니까 지금? 아 그런 사정이에요? 아니 유권자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뭐 이 또 뽑기입니까 지금? 아무나 골라 잡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준석이
뭔가 크게 오산하고 있구나. 거만하구나. 건방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준석이 양양자 의원하고 같이 여럿이서 테이블에서 커피잔이 쭉쭉 날라오는데 장애인 철폐 쪽에 그 단체 위원장하고 같이 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기다리는데 이준석은 자기 앞에 잔이 오니까 딱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양자 의원은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일단 다 커피잔이 도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잔에 입을 대는데 이준석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는 거죠. 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이끄는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긴 하지만. 그런데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디에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수도권, 대구 여러 곳을 둘러보고 있다. 지금 지역구 쇼핑 나왔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제3당의 성공 사례인 국민의당 때는 안철수라는 대선주자 개인의 인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현재 개혁신당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외부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온 거고 이준석은 내부에서 쪼개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죠. 안철수는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에 국민의당 그때 지역 기반이 있었습니다. 어디 호남. 그래서 38석 38석을 차지를 했었죠. 이준석은 지역 기반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말로는 253개 지역구 중에서 150개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 하는데 글쎄요. 뭔가 또 다른 짬짬이가 없다면 그냥 낙선하는 거죠. 네. 지역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박빙의 승부처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스스로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